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14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왜곡처벌법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가 새마을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커졌고 새 차로 교체하면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사당이 공동 발의하겠다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지난 2013년부터 숱하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대낮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5.18 역사 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분보다 더 김진태 이 5.18에 자유한국당 대해서 의원입니다.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완충작용으로 그런 5.18 민주운동 분재를 만들면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 공동 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유신 잔재이자 특혜라는 비판 속에 광주시가 올해부터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친 김에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도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어제 광주시의회가 예정됐던 심의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마을 장학금 조례안 폐지를 심의하는 광주시의회 복도에서 시민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단체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는 한켠에서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조례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즉시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올해 예산도 없어 유명무실해진 만큼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일반 상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광주시 새마을회 회원들은 자신들은 유신잔재나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니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온 활동을 생각하면 조례 폐지는 지나치다고 폐지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잘못했다 치자 그때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심의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새마을 문제가 제기된 이래 침묵해왔던 광주시 새마을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갈등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서로들 중지를 모아서 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다시 상임위를 열어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조례안을 두고 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지원 규모가 커진 데다 새 차로 바꾸면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대회의실에 민원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무섭게 관련 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3월 말 이후에 확정 통보가 갈 거예요. 그 이후로 조기 폐차가 하시는데요. 보조금 지급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형 1톤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 중량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용이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되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승용차까지도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고철값 수준으로 책정되는 50여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등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광대 기아차 광주시청장 관계자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3만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교과 중 상당수가 친일 인사에 의해서 작곡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 1고도 일제 잔재인 교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주 1고는 최근 친일 성향으로 분류된 작곡가 이홍렬이 만든 교가를 폐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에게 새 교가의 작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 1고 외에도 광주 광덕 중고등학교와 중앙중학교와 중앙여고 등 친일 인사에 의해 작곡된 교가를 불렀던 다른 학교들도 교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북한의 통일진료소 개원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 공동응원단을 제안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금강산을 방문한 김 구청장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기온이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담양 영하 5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습도는 40%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 대표 연탄공장이던 이 강진연탄이 문을 닫습니다. 설립된 지 52년 만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건데요. 이 추운 겨울 서민들의 추위와 애환을 위로해주던 이 연탄. 이 연탄에 대한 추억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은 시대적 변화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이 불가피해진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강진연탄 공장 김희중 대표 연결해서요. 지금까지 52년간의 역사 그리고 연탄에 곁들여진 김희중 대표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탄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또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그 의미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 최우환 평론가 시사평론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과 또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데요. 대학의 이 보유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네트워크 협의체가 출범이 됐다고 합니다. 끈끈한 협력 체제로서 이 지역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체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의 역할을 한 전남대학교 한은미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개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목요일인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초콜릿 같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공기 질과 기온은 달콤하지만 건조하고 흐린 날씨로 쌉싸름한데요.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한시름 놓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서창 나들목 부근 극락교 30m 못 간 지점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무대로 농선교차로에서 화정역으로 양방향 밀려 지나고 있고 북문대로 우남사거리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대표 연탄 공장이던 이 강진연탄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영세민들의 삶의 애환들을 또 함께 온 지도 어느덧 52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쉬운 그리고 탄식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년간의 이 켜켜이 쌓인 역사적인 스토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강진연탄 김희중 대표 연결해서 그 52년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강진연탄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중입니다. 네, 52년 된 연탄 공장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이 연탄 공장을 처음에 설립을 하신 겁니까? 그러죠. 직접. 여기가 원래가 네. 공장이 둘이 있었어요. 네. 두 공장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아, 2개 연탄 공장 중 하나를 임대를 하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에 연탄 공장을 폐업을 결정을 하셨는데 폐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사실상 지금 그 전기, 가스, 석유 이런 연료가 이제 공급되면서 좀 편리하고 네. 또 값은 좀 비싸지만 뭐 깨끗한 그 크린 연료랄까요? 네. 좀 그런 것이 또 있어서 네. 그런데다가 연탄은 계속 이제 값이 오르고 네. 소비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제가 1년에 15,000톤 했는데 네. 작년에 18년도에는 1,700톤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양이 돼서 네.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서 네. 할 수 없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으로서 이 사업으로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즉 수지 흑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죠. 네. 이 연탄 지금은 뭐 이렇게 연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전기 또는 뭐 이렇게 뭐 기름, 뭐 가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면서 줄어들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한때 이 중요한 그 연료 수단이 됐던 게 연탄 아니겠습니까? 석탄, 그렇습니다. 정말 한참 어려울 때 네. 그래서 연탄이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그 산림 녹화에 정말로 아주 큰 공을 세웠죠. 네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연탄 공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산의 나무가 거의 비어지고 네. 심지어 진달래 뿌리까지 채서 말려서 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52년 된 공장 중간에 인수를 하셨다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공장을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52년 이제 네. 임대를 한 것은 67년 해가지고 네. 83년까지 임대를 해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 장소에 지금 상명 75번지로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84년부터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67년부터 했으면 52년의 역사를 다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죠.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연탄에 수신한 것은 61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6년간은 보성에서 고향에서 네. 이제 연탄 공장 운영했었죠. 내가 한 거 아니고 네. 그래서 경영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연탄 공장을 왜 하셔야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시게 된 그 계기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사실상 그 연료가 네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산의 나무가 네. 여순 반란이나 6.25 동란 통해서 공들 토벌한다고 막 일부러 산에 불도 지르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가 참 산림이 황폐하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도 그 황폐해진 것을 그 산림을 복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것이 이제 5.16이 나면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했죠. 네네.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됐지만 이 연탄 공장이 굉장히 또 한때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던 사업이었던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이제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 네네.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좀 네. 직업을 가져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직업을 해야지. 내가 돈 벌면서 또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종들은 근본적으로 안 하기로 하고 하면서 그 필요한 것이 생필품은 연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됐고 또 이 강진으로 잡은 것도 강진에 그 공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웬만한 군마다 그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진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다가 못한
폐업을 하는 공장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평생 연탄과 정말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서운함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느낌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 사실 좀 서운하지만은 네. 그런 시대적 요구가 네. 지금 연탄에만 묻혀 있는 거 아니고 네. 사실 그동안 내가 환경 계통에 좀 손을 냈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결국 연탄이 지금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아황상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서 네. 가능한 환경적으로 네. 노력을 했죠. 사업도 하고 연탄은 그대로 하면서. 네. 그래서 그가 아직 지금 내가 제대로 좀 안 돼서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40대 이상이면 정말 다 연탄에 대한 사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또 추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랬던 연탄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옛날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공장은 문을 닫지만 또 대표님께서 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아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연탄은 한때 이 전체 난방 연료의 80% 정도를 소화할 정도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연료 수단이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사용의 길이 좀 불가피해지면서 지금은 한 14만 가구 정도만 사용하는 그런 연료가 좀 돼 있다고 합니다. 연탄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의미 정말 클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강진에서 52년 된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지금 좀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연탄 현재는 지금 사용할 길로 접어들었지만 한때는 또 가장 중요한 연료 수단이 바로 연탄 아니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탄이라는 게 우리에게 단순히 난방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 해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한 14만 5천여 가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연탄은행이라는 이제 에너지 빈곤층 복지 지원 사업하는 재단법인에서 2년에 한 번씩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1년 전보다 오히려 10,000 가구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는 걸 증명이 되겠고요. 근데 평균 소득이 30만 원이 안 되는 절대 빈곤층이 10만 가구라고 연탄은행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연탄 쿠폰이라는 걸 지원하는 가구가 64,000 가구예요. 그러면은 한 4만 가구 가량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거나 집집마다 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 직계에서 빠진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이 한 4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정부가 왜 연탄 기름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난방용 기름이 연탄값이 2-3배나 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하잖아요. 보일러 교체해봤자 실질적으로 이 기름을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4만 가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하는 가구라 생각합니다. 최근이었죠. 어제도 이 정부가 연탄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또 철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었는데요. 현재 연탄 가격 어떻게 됩니까? 자, 연탄이 공장에서 나올 때 매기는 가격 기준으로는 장당 639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각종 비용 합쳐서 소비자 가격이 장당 8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상감, 벽지, 농어촌, 옥탑방, 달동네 이 올라가는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보통 950원에서 1,1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정용으로 쓰는 구멍 9, 그러니까 최소한데 그거 하루에 한 3-4장이 필요한데 한 달이면 한 150장 정도 쓰게 되고요. 그럼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최소 1,050장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800원으로만 쳐도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들고 이게 한 2만 원 정도 작년보다 오른 거고요.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필요하다.
겨울에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한 달에 14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좀 적지 않은 돈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사각지대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정부가 보조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89년도에 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정한 대신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탄가가 오랫동안 동결돼서 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생산 석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뭐 2003년부터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 유지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 이게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여전히 계속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연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또 대한석탄공사가 1조 4천억 원의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줄이려고 실제로는 5% 인상하는 방안 정부에 2013년도에 실제로 건의하기도 했었고요. 네. 다행히 엊그저께 그 민간 에너지 정책 협의회 구성하는 등 연탄 가격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보도 나온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결국 연탄은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복지적인 측면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것이 힘든다고 한다면 저소득층한테 충분히 보존을 해줘야 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해마다 2월에서 4월을 연탄 보릿고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름 보일러나 다른 가스 보일러 사용하는 사람들 그때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후원이라는 이런 걸 급감한답니다. 2월 달부터 4월까지. 하지만 여전히 춥기 때문에 4월도 계속 연탄을 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탄 정말 오랫동안 또 사용해온 연료인데 본격적으로 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죠? 이게 이제 1950년대 이후로 가정용 난방으로 널리 사용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탄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 전에 뭐였습니까? 나무에다가 땔감으로 사용했잖아요. 네네. 연탄이 본격화되면서 그나마 녹화 사업이 그러니까 나무 베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네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탄림 녹화에 도움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 쌀과 더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 연탄이었죠. 네. 이게 이제 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라든지 식당이나 점포 같은데 같이 사용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불 붙이기가 어렵고 꺼뜨리면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불 붙이기 쉽게 하는 것이 번개탄이라고 하는데 톱밥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혼합한 거. 이런 기억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이 번개탄을 가지고 연탄을 불을 붙였던 기억들 누구나 40대 이상이면 한 번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밤에 잠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연탄을 또 꼭 갈았던 그런 기억들. 그 갈기가 좀 냄새 맡기도 어렵고 그랬죠. 그렇죠.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언덕배기에 다탄 재가 된 연탄들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빙판길을 좀 이렇게 정돈했던 그런 기억들도 다 있고 그러실 텐데 한때 이 연탄이 그만큼 굉장히 소비량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의 경우만 해도 1183만 톤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쭉 계속 소비가 늘어서 언제까지 최고였냐면 1986년도에 2,292만 톤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길에 들어선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09만 톤까지 줄어들었다는데 86년도에 비해서는 한 4.5%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점점 더 탄을 캐는 이제 깊이가 매년 25m씩 깊어진대요. 네. 채산성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고질탄을 수입해서 섞어 쓰는데 그것이 이제 퀄리티,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하면 같이 나오는 게 연탄가스, 가스 중독인데 제대로 타지 않은 일산화탄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그랬던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항상 이 뉴스에서 빠지지 않던 기사가 바로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연탄 아궁이를 사용할 때 그랬고요. 네. 연탄 보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기자들 기사 쓰는 거 보니까 네. 연탄 아궁이랑 연탄 보일러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젊은 기자들이 기사 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왜 어르신들 옛날에 연탄가스 마시고 나면 동치미 국물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거든요. 과학적 근거는 없고 그냥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네. 드라마에도 보니까 연탄가스에 중독된 덕선이가 혼자 기어나와서 동치미 국물 벌고 마시는데 네. 혹시 의식을 잃은 사람한테 그런 국물이라든지 물 이렇게 억지로 먹이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신선한 공기를 쐬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네.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고 나고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연탄에 대한 추억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가지고 계신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랄 것도 없이 이제 미끄러운데 연탄 던져가지고 이제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다 있었고 네. 또 우리 어렸을 때 국자에 설탕 녹여 먹는 달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탄불에 해 먹어야지 그 이후에 나온 골로나 가스 뿌리는 맛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연탄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 물어보니까 네. 이미지는 따뜻함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탄, 등유, 경유 함께 태워보면은 네. 연탄이 제일 후끈하고 오래가고요. 네. 또 군대에서는 이제 연탄으로 이제 위장크림 대신하고 그랬었죠. 또 어릴 때 아버지 월급날에 맞춰서 이게 800장이냐 1500장이냐 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한겨울에 연탄 김치 쌀만 있으면 온 겨울이 따뜻한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 연탄이라는 것이 네. 그냥 그냥 난방연료를 뛰어넘는 우리 삶에 정말 진짜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겨울에 연탄들을 집에다 이렇게 쟁이는 그런 어떤 것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김자 그리고 연탄 이렇게 쟁이는 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연탄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실 텐데 연탄하면은 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죠. 네. 아주 짧아요.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자기 몸을 다 이게 불에 다 태우면서 남들에게 모두 끝까지 재가 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다 내어준 이타적인 삶을 제대로 표현하는 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연탄 보면서 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연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연탄 한 장만 봐도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기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 섭섭함 결국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왔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속에서 들어있는 그 따뜻함, 그 구멍들 사이에서 붉게 이게 불이 데워지는 그 느낌들이 인간적인 어떤 체온과 정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게 연탄 아니겠습니까? 예전 거는 그렇게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좀 각박해지고 사람에 대한 정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탄이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또 새롭게 떠오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여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과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 상생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주도할 지역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지역 발전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좀 시너지 효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이 네트워크 협의체 출범의 주역이시죠. 전남대학교 한은미 부총장 연결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앞으로 할 일은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광주 전남 네트워크 협의체 어제 출범을 했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협의체의 성격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 협의체의 위원장으로서 부총장이 맡고 있는데요. 네. 현재 광주 전남에는 대학이 무려 21개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에는 대형 공공기관이 16개가 이전해 왔습니다. 인적 물적 토대가 아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러한 그 대학과 기관들이 지닌 훌륭한 자원들이 제각각 활용되면서 그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독자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죠. 네. 또 비교 우위에 있는 기관 단체와 경쟁 관계에 놓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대학과 기관 단체들이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자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보자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제 비로소 그 네트워크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학교와 이 기업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끌어내겠다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21개 대학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공공기관 16개 이전에 왔는데 지금 전부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아직 그 초기 단계라서 홍보가 아직 덜 된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또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더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 네트워크를 더 키워나갈 계획이란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 앞으로 이 협의체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는 정부의 공립대학 육성 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이 협의체는 앞으로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 어떤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고 교육과 연구 도약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출범 초기만큼 우리가 방점을 둬야 할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보다는 각기 흩어져 있고 또 누수되는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랄지 역량 있는 그런 자원들을 하루빨리 한데 모아서 엮는 일.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그렇죠. 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하실지. 아직 출범 단계라서 어떤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협의체 사업 모델과 유사한 몇몇 형태들이 있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주 전남 읽고 톡하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강주 시민 나아가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독서문화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남대학교가 몇몇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대학의 강점이 정보화 기술인데요. 네. 이걸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공유 기반 조성 아이디 패러데이션 좀 있는 기인데요. 이거는 뭐랄까 우리가 요건을 우리나라에서 서로 받고 나서 세계 각국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듯이 하나의 아이디로
협의체에 가입한 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뭐 이런 정도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은 이 기업들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 국립대학 육성사업 네트워크 협의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립대학이면 전남대가 좀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네. 참여하는 기관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자체인데요. 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아주 솔선해서 참여해주고 있고 네. 여수시도 동참해 주어서 자치단체가 3곳입니다. 네. 전남대에 여수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대학은 1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그리고 네. 강주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이렇게 국립대학 5개가 있고요. 네. 조선대를 비롯해서 강주대, 동신대, 호남대, 초당대 이런 5개 사립대학이 참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그 익숙해져야 될 기관들 이름인데요. 네.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해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전 KBN, 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그리고 농림식품기획평가원, 또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인데요. 아직 사업 초기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못한 기관도 네.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시켜서 더 유기적인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면은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네. 네트워크 협의체라는 게 부총장님 여러 네. 사람들의 또 기관들의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좀 깊이 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제각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협의체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 조직의 그 이익을 우선하려는 그렇죠.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관계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 대학 간 협의체 경우에는 신뢰와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규범을 정립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네. 이전처럼 그 상호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립과 고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틀만 좀 잘 만든다면 참여도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과 공공기관 간인데요. 네네. 자유로운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혜 대상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네.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지자체 역할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가 지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구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지역민들이 그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기업체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좀 면면들이 화려하지만 더 많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재원 조달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네네. 이 본 사업은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 교육과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적 역할을 강화해 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육성사업이 시행된 건데요.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80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무려 1,5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남대학교는 거점국립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배정을 받아서 그 정액 70% 예산 지원 있고요. 사업 계획 평가에서 한 20% 그리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평가에 10%를 더해서 네.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네. 이런 당장의 이런 사업비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흐름이 거점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해서 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참여 기관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대학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추진 방향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남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들이 함께하고 있고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곁들여 주시죠. 네.
강주 전남 지역에서 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만족하고 특히 이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 네트워크 협의체는 소통과 협력의 표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처럼 자기 조직만의 고유 역할, 고유 영역을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살아남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이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활력을 얻고 그래서 대학과 기관 단체가 더 과감하고 큰 영역의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받은 그런 깊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큰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한은미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과 만나고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강진에서 이 연탄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우리 그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또 강진 65세 이상 노년층이 주를 이루는 또 실버 캠핑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네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저 실버 캠핑이라니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이렇게 가서 놀다 오는 게 이제 캠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 노년층들이 짧게는 한 열흘에서 길게는 한 석 달까지 머무는 장박이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머무는 형태로 강진에서 이런 실버 캠핑이 좀 유행하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캠핑족들을 보시면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승합차나 뭐 화물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되게 비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와서 머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집과 같은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좀 별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좀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강진에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진 지역에 상당히 실버 캠핑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사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진 어디에 그런 캠핑장이 있습니까? 그 강진에 보면은 그 대구면에 그 매년 청자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 강진 청자천 오토 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쪽에가 이제 오토 캠핑장이 이제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캠핑장, 뭐 2캠핑장, 3캠핑장 해가지고 총 15,000 평방미터 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1캠핑장은 이쪽 업체에서 캐러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오신 분들이 거기가 주무신 형태고 2캠핑장과 3캠핑장은 직접 이용자들이 직접 끌고 온 캠핑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내고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제2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릴 정도 노년층들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정년퇴직 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서 이쪽에서 즐기는 그 실버 세대들이 이제 이쪽에 찾아오시고 계신 겁니다. 네, 또 새로운 강진의 어떤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용객들도 만나보셨어요,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만나뵀던 분들은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분당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만나러 했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캠핑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캠핑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한 강진이 좋으니까 한 열흘 정도 묵어보자. 그거 하는데 강진이 너무 따뜻하고 기후도 많고 또 이제 다양한 이렇게 문화 볼거리도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자. 그게 석 달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그래도 또 집에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기도 분당에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생활을 보면 지역에 살고 계신 국민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뭐 마량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또 가까운 식당에 가서 외식도 즐기고요. 그리고 또 뭐 매주 월요일에는
좀 말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도 가시고 또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쓰는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되는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평균 한 2, 3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강진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 셈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돼요. 이렇게 캠핑객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기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계시면서 또 이웃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하나의 마을이 좀 형성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토 캠핑장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때 이 캠핑장에 머물고 있는 실버 캠핑족들이 대략 한 20개 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 캠핑장에서 이제 있던 팀까지 합치니까 한 34개 팀 한 70여 명이 강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오신 분들도 되게 다양하죠. 뭐 서울, 경기도, 충청, 남북도, 강원도에서 오신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강진을 찾아서 이렇게 살고 계시면 그러니까 그쪽에 문시정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 보면 실버 캠핑족들 오면서 자연스럽게 뭐 저희들이 실버 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만드는 실버 타운이 하나가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접근성 등을 이렇게 더 높여서 많은 분이 찾아오실 수 있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캠핑 문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다른 군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암 이야기도 좀 나누시죠. 영암에서는 지금 인구 회복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데 회복이라는 단어 좀 독특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이제 영암군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업 불황이 있으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이제 6만 인구 선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12월에 5만 4,731명으로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6만 인구를 회복을 하자. 6만 선을 다시 넘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올해 이제 6만 인구 회복 운동을 군정 최고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지금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뭐 청년, 복지, 문화 이렇게 3개 분과 4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정팀을 구성을 했고요. 기획감사실은 이제 총괄 부서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각 발굴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해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만을 지금 되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회복운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인구가 이 감소하는 원인 파악을 제일 먼저 좀 하면서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군에서만 단순히 할 게 아니라 이제 사회단체 그리고 귀농 귀촌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 등 이렇게 다 지금 포함을 해가지고 먼저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책을 발굴해서 종합 계획에 지금 발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좀 많이 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 대학들이 또 있으니까 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전입을 하면 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제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혼부부나 이런 다자녀 가정의 대출을 돕는 뭐 우리 집 이자 안심 사업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년마을 지킴 사업 뭐 이런 것을 한 개 마을씩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출근길 바람이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지만 체감온도가 영하 2도를 넘어섰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 호흡기 관리와 함께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어서 수시로 대기 상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각화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로 정체되고 있고 이어지는 구간으로 서행 중입니다. 대남대로 백운교차로에서 주월교차로로 차량 도로 가득 밀려 지나고 있고 다음 구간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초콜릿을 건넨다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한마디의 칭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크라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에 불었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2-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황동현의 시선집중 2월 14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2019년 광주 MBC 신입사원 공개 채용. 광주 MBC를 함께 변화시킬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자세한 내용은 광주 MBC 홈페이지와 지역번호 062-360-2111, 211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